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맥락이죠. 맥락. 저희 그래서 일치월장에서도 맥락적 사고를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저랑 고약가님은 이 맥락이 너무 중요해서 유독 많이 강조를 했어요. 복잡게만큼 강조한 게 맥락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여러분 그냥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달을 이렇게 되돌아보세요. 맥락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썼고 맥락을 얼마나 고려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거를 고려하시면은 그걸 무의식적으로 고려하시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적 사고로 아예 맥락적 요소를 항상 고려하자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분들은 완전 고수시고, 정말로 이 맥락이 중요한데 그 맥락을 고려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맥락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많은 게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분명히 과거에는 틀린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틀린 얘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맥락이 바뀌면 어떻게 되죠?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는 맞는 얘기였어요. 정답이었어요. 근데 맥락이 탁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맥락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뭐 돈도 못 벌고,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고,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이해가 낮아지고 상황 파악도 안 되고. 그냥 맥락을 모르면은 저는 인생의 반 이상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대표적인 이제 맥락이 뭐냐면은 이제 돈 벌 때 여러분이 똑같은 마케팅을 해도 다른 데서 뭐 페이스북에서 하는 게 다르고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게 다르고 유튜브에서 하는 게 다릅니다. 저희 일을 한번 또 다른 구체적인 사례로 여러분이 쏙쏙 이해가 되게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저희가 유튜브, 체인지그라운드 유튜브 시청 연령이 엄청 높아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평균 45세가 넘을 거예요. 가장 그게 거기가 이제 유튜브가 카테고리를 나눠놨거든요. 뭐 45세에서 54세 이 연령 구간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엄청 높죠. 근데 옛날에 저희가 페이스북을 할 때는 20, 30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스타그램도 그 나이 구간이 있는데 20에서 30인가 25에서 34인가 아무튼 이 구간이 인스타그램은 유튜브랑 완전히 달라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15년, 20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똑같은 게 올라가도 반응은 완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정말 뭐 6, 7년 전, 뭐 4, 5년 전 엄청 전성기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맥락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잘했던 분들이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많이 꼬꾸라졌어요. 왜? 어떤 맥락이 있죠? 페이스북은 한번 휘발되면은 끝이에요. 이 컨텐츠가 다시 올라오기가 뭐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누가 공유를 해서 올라올 수 있는데 검색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튜브는 어떻죠? 검색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추천이 있기 때문에 2년 전 컨텐츠도 역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르죠. 그 다음에 공유가 달라요. 페이스북은 공유가 엄청 막강한 곳이에요. 공유가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봐도 그 플랫폼 내에서 공유가 되면 될수록 이 바이럴이 확장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너무 공유 구조가 쉽고, 근데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여러분이 페이스북 내에서 여러분 공유하면 공유 버튼 한번 누르면 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도 공유가 많이 돼요. 여러분 그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 크리에이터들이 볼 수 있는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면은 이 컨텐츠가 얼마나 공유됐나 그런 수치도 다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링크를 복사를 해서 내가 카카오톡으로 옮기든 어디 뭐 페이스북으로 옮기든 이렇게 한번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생각보다 엄청 복잡한 과정은 아니어도 클릭 한 번이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진입장벽입니다. 그게 그렇게 완전히 맥락이 다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죠? 페이스북이 똑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이 맥락 얘기할 때 뭐 SNS만큼 좋은 게 없네요. 똑같은 페이스북이었어도 5년 전 페이스북이랑 지금 페이스북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뭐 제가 뭐 페이스북에 뭐 마크 주커버의 생각을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마크 주커버가 1조 써갖고 크리에이터들이 다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1년 안에 개발 끝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마크 주커가 옛날에 그 기조가 뭐였냐면은 왜냐면은 그 너무 페이스북이 잘 되니까 페이지들 그냥 일반 계정 개인 타임라인이 아니라 일반 계정들 이렇게 비즈니스 계정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타임라인 뭐랄까 인터넷상에 부동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입주하려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뭘 세웠냐? 이거 안 보이게 하겠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일반 계정들이 서로 더 많이 보이게 하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비즈니스 계정들은 돈 내고 광고를 해라 이거예요. 그거를 되게 애둘러 말한 거예요. 애둘러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너무 입찰하려는 사람들,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 내라 그래도 들어올 거거든요, 이 사람들. 광고를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그렇게 해서 광고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니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개인 계정들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시 뭐예요? 다시 비즈니스 계정들이 들어와 갖고 전문가들이 들어와 갖고 전문 컨텐츠를 생산을 해서 좀 많이 피드에 돌아서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유튜브는 어때요? 광고 수익이 있죠. 그게 맨입으로 되나요? 안 되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광고를 내서 하라고 올려갖고 계정을 죽였으면서 이제는 자기네 또 영업이익을 내야 되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막 그걸 되게 막 정의 구현하듯이 말해요. 저는 뭐 철저하게 비즈니스 논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예요? 이제 맥락에선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은 페이스북은 점점 하향으로 갈 거니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페이스북이 죽는 건 아닙니다. 왜? 페이스북은 여전히 그냥 뭐 명맥은 유지하고 있고 그 명맥을 유지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무슨 뭐랄까 가입자들이 있고 트래픽이 있고 페이스북 내에는 인스타그램이랑 뭐 왓츠앱 걔네가 M&A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엄청 막강한 회사입니다. 엄청 뭐 진짜 뭐 테크 자이언트죠 진짜. 뭐 테크 거인이죠 거인. 그냥 이 맥락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맥락으로 좀 이런 비즈니스 얘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리면 제가 오프라인 강연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토론토에서도 살고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살아봤는데 토론토는 겨울에 대표적으로 엄청 추운 곳입니다. 북미 엄청 내륙 안에 있기 때문에 내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옛날 홈스테이 마더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눈 너무 이렇게 오래 감고 있지 말라 그랬어요. 추운 겨울날 눈 이렇게 눈꺼풀 붓는다고. 거기에 그다음에 호숫바람이 무슨 바닷바람처럼 불어갖고 엄청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겨울에 엄청 추운 지역인데 뭐 영하 뭐 영하 10도여도 뭐 체감 온도는 더 추워요. 그래서 막 영하 10도 15도 이러다가 그러니까 막 영상만 되죠? 영상이 아니라 뭐 영하 1, 2도만 돼도 사람들이 막 야외 활동 엄청 많이 하고 그래요. 저희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진짜로 있었던 게 제가 이제 홈스테이 살 때 랄리사라는 그 이제 캐나다 누나랑 이렇게 같은 하숙을 했는데 뭐 영하 15, 뭐 기억은 안 나겠죠. 20년, 15, 16년, 17년 전이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엄청 춥다가 조금 덜 추워졌어요. 근데 여전히 추워요. 제 입장에서는. 전 추위를 많이 타요. 여전히 추워요. 근데 그거 조금 덜 추워졌다고 반팔에 그 쫄쫄이 같은 것만 입고 그 달리기를 하러 나가는데 그게 이제 맥락이 그 사람들의 맥락인 거예요. 워낙 추운 데서 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추운 데서는 안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다음에 추우면 항상 집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 맥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금만 뭐랄까 따뜻해져도 조금만 덜 추워져도 해요. 바로 야외 활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싱가포르에서는 더 웃긴 일이 있었어요. 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에 뭐 몇십 년 만에 한파가 왔어요. 뭐 한파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뭐 영하 몇 도 떨어져야 되는데 뭐 25도 하다가 뭐 19도, 18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이제 시원한 날씨잖아요. 시원한 날씨. 아주 쾌적한 날씨인데 거기는 항상 30도니까 뭐 28도, 뭐 31도 항상 더우니까 어때요? 20도만 돼도 엄청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밤에 실험실에서 항상 2시, 3시에 집에 올 때였거든요. 그때 가면은 진짜 과장 없이 그 경비원 아저씨들,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파카 입고 있어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두꺼운 옷. 적도에 위치한 나라에서 밤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요. 맥락이 뭐예요? 항상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 뭐죠? 그 토론토랑은 완전 정반대 맥락이죠.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조금만 시원해져도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추워지는 거예요.
맥락이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맥락.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술 마시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랑 막 이렇게 소주에 삼겹살 이런 거 먹는 거, 회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졸업한 선배들, 이제 사회 선배들을 만나면 저는 결혼 안 했을 때 아, 형 너무 반갑다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막 마시다가 이 형이 일찍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형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진짜 거짓말하고 그 당시엔 1도 안 됐어요. 특히 제일 그 당시 쇼킹했던 거 애를 씻겨야 된대요. 그거는 부인, 형수님이 씻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우리가 뭐 앞으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인데 꼭 그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나? 하고 이해가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어떻죠? 제가 애를 낳고 키워보니까 꼭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이게 똑같이 아이가 있는 집이라도 맥락이 달라요. 순한 아이가 있는 집은 뭐 남편 혼자서 아내 혼자서 충분히 씻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드센 애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예민한 애들. 그걸 여러분 혼내고 그러면 안 돼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머리 감길 때 힘든 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저희도 같이 감겨요, 항상.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물 튀면 바로 닦아주고. 그게 너는 유별나다가 아니라 그게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유독 그거에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해갖고 너 그거 왜 적응 못하냐? 뭐 그거 훈련으로 적응된다 이러면 애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잘 관찰하면서 파악해야 되거든요. 우리 딸도 유별났다가 적응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유독 이런 물 튀는 거에 우리 아이 딸이 좀 적응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 아빠가 돼 보니까 그때 그 맥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아, 이 형이 왜 나랑 만나서 안 반가운가 하고 오해를 하게 되고 서먹서먹해지고 더 나아가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생각해 볼까요? 그냥 다 맥락이 있어요. 평생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세대 갈등. 20대는 20대의 맥락이 있고 30대는 30대, 40대, 40대는 40대, 50대는 50대, 60대는 60대 다 맥락이 달라요. 그거를 내 기준에서 사고하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나이는 나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성별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웬만해서는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성전환 수술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예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유전자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맥락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정말 조금 도움되는 사고법들이 있어요. 단순히 저쪽 성별, 반대쪽 성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순전하게 생물학적 기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싸워. 그러니까 그냥 성별에 관한 입장 차예요. 막 싸워. 그러다가 내 누나였다면, 내 여동생이었다면, 반대로 내 오빠였다면, 내 남동생이었다면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까요? 덜 그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똑하게 맥락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였다면, 우리 아빠였다면. 여러분 똑같은 예를 들어 20, 30대 친구가 똑같은 5, 60대 꼰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 아빠였다면, 내 엄마였다면 그러면 똑같이 비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막 젊은 친구들은 5, 60대가 다 꼰대라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거의 다 누군가의 엄마 아빠예요. 제가 옛날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예를 들면 20, 30대와 5, 60대가 갈등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그때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5, 60대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왜? 20, 30대 서운하게. 왜? 이 5, 60대는 20, 30대를 돌보는 가장이기 때문에 이 무너지면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아직 20대 학생인 친구들이 많고 취준생인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 친구들 다 부모님이라는 보호막 아래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악물고 할 수밖에 없고 더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제가 그때 썼어요. 그때 그 사람들 공감을 20, 30대 친구들 공감도 엄청 얻었어요. 아,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뭐 꿀반 세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분들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었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반대로 5, 60대는 20, 30대 보고 너네는 아쉬운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국에 취업 준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맥락을 알면은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입장차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으면 그것조차도 디스토피아고 지옥이에요. 그런 지옥이 없어요, 세상에. 그럼 결국엔 다양성이 존재해 우리가 유기체, 진짜 거대한 유기체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더 안티프레질한 건데, 그럼 뭐예요?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거든요. 다르면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다른 걸 유지하면서도 덜 싸울 수가 있고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이 맥락이란 단어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1, 7장 읽으셨어도 맥락적 사고 해야지 말 그렇게 그때 깨달음 없었어도 지나면 까먹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럼 이 영상은 뭐죠?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면서도 저를 위한 영상이에요. 그래, 맥락을 고려해야지. 제가 뭐 누가 인정해 줄 필요가 없고 제 스스로 느꼈을 때 제가 조금 어른스러워진 게 있거든요. 더 성숙한 게 뭐냐면은 진짜 옛날보다 맥락적 사고를 많이 해요. 저 사람 맥락에선 저럴 수도 있지. 아무리 미친 소리를 들어도 그래, 저 사람 맥락에선 저럴 수도 있지. 옛날에 예를 들면 악플 보면 이 새끼 미친 새끼 나한테 왜 악플 쓰고 그러지? 막 그렇게 열이 받았었거든요. 요즘에 거의 열이 안 받아요. 그냥 보면서 뭐 이 사람 이럴 수도 있겠지. 뭔가 속상한 일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 인생이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맥락적 사고를 통해서 맥락이라는 개념을 깨달음으로써 더 행복하고 더 뭐랄까 풍족한 인생, 더 알찬 인생, 그러니까 더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